무릎관절염, 연골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감기보다도 병원을 찾는 횟수가 더 많은 질병이 바로 무릎관절염입니다. 그런데 무릎관절염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무릎 통증은 잘 해결되지 않죠. 그러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릎관절염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 또 무릎관절으로 인한 통증이 잘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골만 생각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들 무릎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통증의 원인은 물론 연골이 다른 데서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위에서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릎관절염을 연골을 넘어서서 보다 폭넓게 생각해야지 무릎관절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마디로 한의원 설릉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법인 도침 치료를 하는 도침의학회 이사이기도 하고요. 또 한방 해외의료봉사단의 부단장이기도 합니다. 해외의료봉사단은 해외에서 의료봉사도 하지만 해외 의사들한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몽골과 같은 나라에 한의학 교육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나라 의사분들께 도침 치료를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신경과 현지 의사분께서 도침을 배운 이후에 도침 치료를 하는 아리랑 클리닉이라고 하는 현지 병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의학이 전파되는 참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저는 척추관절 도침 치료가 정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무릎관절염 외에도 여러가지 척추관절 질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으니 읽어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무릎관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뭐죠? 무릎관절염, 연골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이 뼈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바로 이것이 연골입니다. 이 연골은 점점 쓰면서 닳게 되죠. 그래서 연골이 닳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위에 뼈하고 아래 뼈가 원래는 연골이 가운데 있어서 완충작용을 했는데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골이 닳아버리면 뼈하고 뼈가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연골에는 뭐가 없어요? 연골에는 감각세포가 없습니다. 감각세포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연골은 닳는다고 해서, 연골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통증이 되지 못하죠. 근데 연골이 닳음으로써 2차적으로 감각세포가 매우 많은 이 뼈 부위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자극이 되면서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 부위가 자극이 되면 실제 무릎 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닳음으로써 뼈가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되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무릎 통증이 다 연골이 닳아서 뼈가 자극돼서 통증이 생길까요? 뼈가 자극될 만큼 연골이 닳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릎 관절염이 아주 오래되어야 됩니다. 근데 무릎 관절염이 아주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무릎 통증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골로 인한 통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연골 외에도 무릎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잘 보시면 무릎은 여러 근육과 어떤 걸로요? 이 인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에 뼈와 아래 뼈를 잇기 위해서 인대가 있는 거죠. 자, 무릎에서는 인대에 의해서 통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인대가 굳게 되면 인대는 어디를? 이 부착이 되는 이 뼈 부위를 잡아당기게 되죠. 뼈에는 뭐가 많다 그랬죠? 뼈 부위에는 감각세포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인대가 뼈의 부위를, 골막을, 뼈의 막을 잡아당기게 되면 역시 통증이 일어납니다. 연골이 닳으면서 뼈가 자극돼서 통증이 일어나듯이 인대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유착이 되면 뼈의 골막을 잡아당겨서 무릎에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자, 또 무릎에는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활액낭이 있습니다. 무릎에는 활액들이 안에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요? 쿠션 역할을 하죠. 또 보시면 이런 데는 지방체라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는 이러한 활액낭이 쿠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고, 이러한 활액낭에 뭐가 생겼을 때? 염증이 생겼을 때 역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골이 줄어듦으로써
뼈가 자극돼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 인대가 딱딱하게 유착이 됨으로써 골막, 그러니까 뼈의 막을 자극해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 무릎에 쿠션 역할을 하는 활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릎 관절염이 다 연골 때문에 일어난 것인 마냥 생각을 해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골이 닳았으니까 연골을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물론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만약 연골이 닳아서가 아니라 인대의 유착에 의해서 또는 활액낭의 염증에 의해서 생긴 무릎 통증인데 굳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인대 유착을 없애고 활액낭의 염증을 없애면 무릎 통증이 없어질 수 있겠죠. 무릎 관절염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가, 그걸 통해서 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가, 이걸 가지고 1기, 2기, 3기, 4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이제 뼈가 서로 부딪히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4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골을 새로 갈아 끼워야 되겠죠. 그래서 뼈가 자극되지 않도록, 뼈가 자극되지 않아서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는 연골이 너무 닳아서 뼈가 자극돼서 통증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1, 2, 3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연골이 뼈가 자극될 만큼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단계들은 연골로 인한 통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대 유착이라든지 아니면 활액낭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근데 마치 저희는 모든 무릎 관절의 통증이 무조건 연골 때문이라고, 이 연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무엇이죠? 무릎 관절염 연골만 봐서는 안 된다. 왜? 무릎 관절염은 연골로 인한 통증도 있고 인대로 인한 통증도 있고 또 어디? 활액낭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골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사체의 무릎 해부 실험에서 고령자에게 무릎 관절의 연골이 소실된 예는 10% 이하였다. 그러니까 통증을 일으킬 만큼 무릎 연골이 다른 경우는 10% 이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50세를 넘어가면 50% 이상이 무릎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시체 해부를 해보면 연골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날 경우는 10%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도대체 왜 무릎에 통증이 있을까? 연골 때문만 아닌데 바로 그것의 답이 인대하고 활액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연골 외에 무릎 통증의 원인은 인대하고 활액낭의 염증입니다. 자, 인대는 어떤 인대들이냐면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 앞쪽에는 이 슬개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습니다. 또 무릎 위에는 대퇴사두근이 인대와 비슷한 건의 형태로 붙어서 무릎에 붙게 되죠. 또 무릎의 내측에는 내측 측부인대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측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 외측에는 뼈가 하나 더 있고 외측에는 외측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에는 내측 측부인대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유착이 많이 발생해서 이 내측 측부인대 뼈 부착부에서 뼈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연골 소실로 인해서 무릎 통증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측 측부인대의 유착에 의한 통증이 매우 많습니다. 무릎 바깥쪽에는 외측 측부인대 유착으로 인한 통증이 매우 많습니다. 무릎 가운데에는 대퇴사두근이나 슬개인대로 인한 통증이 매우 많습니다. 슬개인대. 그래서 실제 무릎 통증의 꽤 많은 부분들을 무릎 주변에 있는 이 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 있죠. 자, 무릎은 다시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는데 활액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안에 활액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쿠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과부하가 계속 걸리게 되면 이곳에 뭐가 잘 생겨요?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무릎이 붓고 열이 나게 되거나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즉 무릎의 쿠션 역할은 활액낭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걸로 인한 무릎 통증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골이 닳아져서 뼈하고 뼈가 부딪혀서 자극이 됨으로써 무릎 통증이 일어나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대로 인한 무릎 통증, 활액낭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 연골로 인한 무릎 통증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치료 시에도 연골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인대와 활액낭의 염증을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대가 어떻게 되죠? 딱딱하게 굳어버려 가지고 이 뼈의 막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대가 딱딱하게 굳는 거를 바로 유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대의 유착을 어떻게 하냐?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인, 끝이 칼이기 때문에 칼 도자를 쓰는 도침,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인 이 침으로 굳어있는 인대를 들어가서 살짝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뼈를 잡아당기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뼈를 잡아당겨서 느껴지는 통증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도침은 끝이 특수한 모양의 침인데 이 특수한 끝 모양으로 인대를 풀어가지고 뼈를 잡아당기는 압력을 줄여 통증을 없애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는 활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나는데요. 자, 활액낭에 염증이 왜 일어나냐? 물론 관절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관절에 힘이 계속해서 주어지면 활액낭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활액낭에 염증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은 활액낭에 염증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소화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무릎 관절염은 소화기의 관절이다. 소화기와 연관된 관절이다. 실제 소화기를 주관하는 비경이나 위경들이 무릎 관절 주변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화기가 자꾸 안 좋은 사람들이 뭐가 자주 생겨요? 활액낭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으면 소화기 주변에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생기고 이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은 활액낭에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습담이 생기지 않도록, 또 습담이 생겼다면 습담을 빼주고 더 이상 습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쓰는 처방이 평진탕이라고 하는 한의학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평진탕과 같은 한의학 처방을 통해서 소화기의 노폐물을 빼주고 소화기의 노폐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무릎 관절염에 있는 활액낭의 염증도 잘 생기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골 이외에도 무릎의 통증을 일으키는 인대는 도침으로, 활액낭의 염증은 소화기의 습담을 제거하는 한약 처방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무릎 관절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무릎이 있으면 어디 근육이 중요하죠? 바로 대퇴사두근, 무릎 위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중요합니다. 대퇴사두근을 키우기 위해서 스쿼트도 하시고 자전거 운동도 하시는데 다리를 살짝 들어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살짝 들어주고, 어때요? 1, 2, 3 그리고 다리를 다시 내리죠. 다시 다리를 살짝 들어주고 1, 2, 3 다리를 들어주면 이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키워주는 운동이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에 매우 좋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무릎 관절은 어때요? 활액낭에 염증이 잘 생긴다 그랬죠. 누가? 소화기에서 습담, 소화기에 노폐물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활액낭에 염증이 잘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소화기에 습담은 왜 생기냐? 소화기가 운동성이 떨어질 때 뭐가 들어가면 노폐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화기 운동성은 왜 떨어지냐? 온도가 차가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화기가 냉해지면, 차갑다는 말이죠. 네, 소화기가 차가워지면 소화기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생기면서 활액낭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시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무릎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무릎이 잘 붓는 분들은 차가운 걸 드시지 말아라. 차가운 음료, 차가운 성질의 음식, 이거 다 일일이 생각하면 힘드니까 우선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음료부터 드시지 말아라. 따뜻한 걸 드셔라. 커피는. 예, 이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 중에는 점점 내측 아치가, 이 발은 이렇게 해서 내측 아치가 이렇게 있거든요. 내측 아치가 점점 무너지는, 평발에 가까워지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측 아치가 부적절한 힘을 받게 됨으로써 무릎까지 관절에 영향을 주거든요. 힘에 영향을 주게 돼요. 무릎까지 더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기능성 인솔. 기능성 인솔의 핵심은 내측 아치를 높여주는 이 기능성 인솔을 착용하게 되면 무릎 관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무릎 관절 관리 방법, 운동 방법. 대퇴사동을 강화하는 거, 차가운 음료를 줄이는 거, 그리고 기능성 인솔을 통해서 내측 아치를 받쳐서 무릎 관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기능성 인솔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습니다. 그래서 내측 아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능성 인솔 비싸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염, 연골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무릎 관절 일으키는 통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골도 있지만 인대도 있고 활액낭에 염증도 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은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셔서 무릎 관절염을 극복하는데, 무릎 통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